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간고사 이후에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의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3학년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큰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나, 혹은 3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의 수가 되게 적어서 3학년 성적이 저희는 되게 무의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평가 이후에 내가 학과가 조금 바뀌어야 되나? 학과를 좀 더 넓게 선택지를 두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원하는 학교들을 갈 수 없어서 정시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친구들마다 다른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정시 점수가 그래도 수시 점수보다는 좋고 수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의 한계치가 있어서 저 그냥 정시로만 하고 수시를 아예 포기할까요? 근데 그러게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성적별에 얘기를 해보면,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메디컬을 너무나 원하고 정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언저리에 갈 수 있는데 수시로는 도저히 못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정시 올인이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등급 대 친구들, 5등급 아이들이 이거는 선생님 이제 인서울은 거의 물 건너갔고 저 이제 정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너가 지금 정시 점수들이 어떻게 안정되고 고르게 나오는지, 혹은 수시로 지원할 만한 학교들과 정시로 지원할 만한 학교들이 현재 성적으로 얼마나 간극이 큰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하고, 본인이 이 정시라는 긴 레이스를 뛸 수 있을 만큼의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러는 경우에 친구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어서, 일단은 6월 모평 시험에서 내가 과탐이든 사탐이든 뭔가 한 과목을 좀 제대로 끝내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6월 모평의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하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진 않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잡힌다면 정시로 확 움직여도 상관은 없지만, 현재 수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친구들이 정시로 움직였다가 이것도 만만치 않네, 다시 수시로 갈까라고 하기에는 기말고사를 놓쳤을 때 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6월 모평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 쓴다면 정시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수시의 수행평가들을 챙겨서 빈칸은 없게끔 해놔서 기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 등급이 수시 등급과 간극이 굉장히 커서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냥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시가 내 수시 등급보다 1, 2등급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6월달에 재수생들이 일부 들어온다 해도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든다면 전 충분히 수시를 버리고 정시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괜찮지만, 올해는 학생 수, 인원수도 많고 작년에 재수생들도 꽤 많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단번에 딱 설정을 해놓고서는 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친구들이냐면, 친구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매번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늘 하는 말인데, 수시 점수가 중간고사 때 안 나오면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시를 준비하다 보면, 정시라는 시험이 아직도 먼 기간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가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 이 친구들은 그만큼의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면 친구들이 그 시간에 놀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어영부영하다 9월 모평이 잘 안 나오면 선생님 수시는 한번 써봐야지 될 것 같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하면서 수시를 포기한 친구들이 수시 학교를 대폭 낮춰서 쓰거나 그냥 한번 상향으로 던져보죠 뭐 하고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중띵하게 행동을 하면
본인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약간 도망가는 전략을 취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입시를 망해서 결국 재수생의 길로 가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시에 포션을 더 많이 두는 친구들은 6월 모평 때 내가 모모를 끝내놓고 모모의 점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근데 본인들의 목표량을 만들고 그 목표량을 잘 설정해서 간다고 하고 내가 이 긴 기간에 정시를 공부했을 때 혹은 재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군이 수시보다 괜찮다라는 확실하게 된다면 수시를 그때는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 친구들이 선생님 3학년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학교 라인이 엄청 바뀔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에는 1, 2, 3학년의 성적들을 토탈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물론 3학년 성적이 매우 높은 점수로 올라가면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건 맞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종합적인 성적이 얼마만큼 나왔고 그 성적에 따른 평가를 받는 거고, 또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교과 전형을 써서 하향 학교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거는 지금 펑크가 난 과목들은 왜 났는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참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그럼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런데 제가 등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등급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등급이 어찌됐든 일단 원점수라도 제대로 올려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각 학교마다의 수준 차이가 있고 원점수도 기재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높은 점수였는데 학교에서 경쟁률이 너무 세서 등급이 낮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점수라도 좀 높이 올려놓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간혹 친구들이 특히 막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물 B 나오고 막 이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적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몇 번 있었는데, 절대평가는 ABC 등급에서 기말고사를 몰아서 보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의 점수도 소홀하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건 혹은 3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건 본인이 애초에 갈 수 있는 학교군들의 상향학교 혹은 적정학교, 하향학교들이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지 전체적인 학교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3학년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한다면 하향학교를 하나 더 쓰고, 상향학교인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지워서 정점 학교들을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학교군들이 내가 3학년 성적에 따라서 상향으로 3개 쓸 거를 성적이 떨어지면 2개 쓴다. 뭐 이런 기조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등급을 못 올린다면 원점수를 최대한 높여갖고서는 어떻게든 방어해서 펑크 나겠다, 약점이 되겠다 하는 과목들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 생기부가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생기부가 좋아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대답은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건국대학교나 혹은 시립대, 여기는 전공적합도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많이 두는 학교여서 그런 학교들에서는 물론 약간의 감점 정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정확하게 진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1, 2학년 때 본인들이 해놨던 생각들을 3학년 때 정리한다는 관점이 크기 때문에 3학년 때 더 본인들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도 많고, 왜냐면 진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생기부의 진로 활동의 자율 활동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생기부만 좋다고 해서 학교를 붙을 확률이 그렇게 막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3학년 생기부를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에서 간혹 이제 대박이 나는 사례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낳거나 혹은 학생들이 3학년 때 뭔가를 잘못해서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해온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이제 원서를 매번 넣어서 합격 사례들을 바라본 저의 관점에서는 매번 조금씩 학교마다 미묘하게 전반적인 틀은 비슷비슷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학교들을 먼저
좀 찾아보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고 기말고사 이후에는 3학년 생기부들의 정리를 위해서 많은 심화탐구 보고서들을 작성해 가면서 3학년 생기부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최저에 맞춰서 원서를 쓰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에 본인들이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포기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높아서 난 여기 더 이상 더 갈 거야 라고 눈을 높일 게 아니라 내 지금 성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잘 나온 친구들은 내 성적 어떻게 잘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3학년 친구들은 본인들의 생기부에 진로가 변경되거나 혹은 진로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에게 추가 탐구 보고서를 받아달라는 식의 좀 적극성을 띄어서 수시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성적을 잘 고민해보고 잘 평가해보고 단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본인이 어떤 라인의 학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 생기부로 어떤 학과들을 넓혀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쓸 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